안녕하세요. 마이스 리포트입니다. 행사 기획자는 베뉴 선정을 위해서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를 둘러보고 조건을 따져 계약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업무에 해안을 줄 만한 비즈니스 협상 전문가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컨벤션 기획사 CMP 시험 대비 자료로도 쓰이는 이 베뉴 협상의 정석과도 같은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봄 미국 생리학회 행사 기획자가 그 다음해 6월 행사 개최를 위해서 버지니아에 있는 한 리조트에 베뉴 인스펙션을 갔습니다. 행사장 세일즈 담당자는 식사 주차권 와이파이 회의장까지 계약하는 조건으로 단체 숙박료를 $350에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한참 뛰어넘는 가격에 놀란 행사 기획자는 이 리조트가 위치도 좋고 식음료와 회의장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350이라는 숙박료 때문에 이 협상을 업기로 했습니다. 이에 다시 리조트에서는 행사 일자를 조정할 생각이 있냐고 먼저 물어왔고 행사 주최 측에선 내년 6월로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정하지 않은 터라 이 날짜 조정안을 가지고 새롭게 숙박료 협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최 측은 첫째 주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1순위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리조트 측이 셋째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제안했고 이를 받아들여 숙박료 $150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호텔에게 기존 예약 일정들 사이에 끼워놓고 싶은 일자가 혹시 있는지 그 홀트 피를 물어봐라 라는 교훈을 주는 이 성공담은 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냉정하게 흘러가는 법이죠. 미국 얘기긴 하지만 요즘 호텔과 계약을 하면 상황에 따라 이율이 조정되는 이른바 에스컬레이터 조항을 넣고 1년 전에 계약을 확정짓길 요구한다고 합니다. 특정 호텔과 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져 입찰 때 베뉴 옵션을 3개 정도 넣던 것에서 현재는 5개까지로 늘린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행사 주최 측인 협회는 리베이트나 더 낮은 요금, 각종 무료 혜택을 바란다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지만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 같은 시설 측은 결코 쉽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가운데서 행사 전문 기획자가 양측에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하기 바쁘다는데 한국도 사정이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협상술을 가르치는 마거리 닐 교수는 사람들이 협상에 들어갈 때 너무 태세를 갖추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는 좀 접어두라고 조언합니다. 협상을 전쟁처럼 여긴다면 그런 전투 태세가 다른 협력사를 적으로 상정하게 되고 상대방은 전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똑같은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이기는 데에만 몰두하느라 애초에 원하고자 했던 목표를 잊을 수도 있고 우호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쌓아가기는커녕 결국 모든 베뉴 세일즈 담당자와 싸우기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협상 전문가가 조언하는 베뉴 협상 전술과 관점을 모아보았습니다. 첫째, 함께 일하기 편한 사람이 되라. 단지 행사 주최 측인 협회와 시설 측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행사 기획자와 세일즈 담당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통하고 솔직한 태도로 임한다면 향후 협상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둘째, 예산과 원하는 바를 공개해라. 예산은 스타핑 포인트가 아니라 스타팅 포인트라는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예산을 공개한다고 해서 예산대로 계약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에서 출발해서 다른 협상 가격으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호황이 높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잃고 싶어 하진 않기 때문에 조금만 싹싹한 태도로 원하는 음식이나 공간이 무언지 말을 한다면 성사가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셋째, 인하우스와 외주 계약 중 더 나은 조건을 따져봐라. 예를 들어 행사의 VIP 연자를 위해서 공항 픽업이 필요하다면 호텔에 그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라는 겁니다. 호텔 입장에서는 직접 하는 게 비용이 덜 들면 그렇게 해줄 것이고 아니라 해도 외부 업체와 또 따로 계약을 해서라도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이란 겁니다. 호텔 측과 만날 땐 주차나 인터넷, AV 시스템을 누가 관리하는지 먼저 물어야겠습니다. 넷째, 비대칭 전략을 활용하라. 본인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하자마자
상대방에게 중요한 요소로는 무엇이 있는지 따져보는 것, 협상의 기본입니다. 본인에게 다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상대방에겐 매우 중요한 것일 때 빈틈없는 교섭이 가능해진다고 하죠. 그러면 무엇이 베뉴 세일즈 담당자에게 중요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리서치를 해봐야겠습니다. 베뉴 공식 웹사이트의 여러 소식을 읽어본다던가 기존에 해당 베뉴와 협상했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 세일즈 담당자가 직면한 어려움은 뭘까? 어떻게 해야 이 담당자가 상사에게 잘 보일까? 어느 학교를 나왔을까? 나랑 공통 관심사는 무엇일까? 링크드인이나 SNS에 뭐라고 써놓았을까? 요즘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얘기가 있나? 이런 것까지 알아보길 권합니다. 꽤나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연결되고 그들의 주의를 끌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5번째, 팔레트가 아닌 만화경을 들여다봐라. 비유적인 표현인데 팔레트가 다양한 물감을 늘어놓는 판이라면 만화경은 여러 갈래의 다양한 것을 섞어놓고 볼 수 있는 완구입니다. 즉 각종 패를 여러 방면으로 조합하며 양쪽이 만족할 때까지 협상하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베뉴 세일즈맨에게 더 낮은 요금이나 다른 할인 혜택을 주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선까지 식음료 양을 개런티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한 협상이라면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다는 겁니다. 모든 행사 관계자의 식음료 양을 카운팅에 넣어달라. 스태프들이 따로 회의할 공간도 달라. 이 같은 요구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료 와이파이, 주차, 교통수단, 무료 숙박권 등 협상을 풍부하게 할 조건은 많습니다. 6번째, 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라스베가스의 시저스 팰러스 호텔은 이름과 컨셉에 맞게 호텔 로비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 호텔에서 미국 전골의학학회를 개최하려던 행사 기획자가 누가 시저와 클레오파트라를 연기하는 거며 혹시 보조 연기자들이 전시홀로 나와서 참가자들과 2시간 정도 같이 어울려서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따로 공연을 꾸렸다면 300만 원 이상 써야 할 일인데 꼼꼼하게 알아보고 요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행사 기획자의 기지 덕분에 성공담으로 남았습니다. 7번째, 진심을 다해 말해라. 우리는 예산을 초과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호텔은 그들의 일만으로도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아쉬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 암학회 AACR의 행사 기획자는 할인을 해준다면 우리 행사의 목적인 암 치료에 이바지하는 거다 라는 말로 호텔 측의 양해를 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호텔 담당자는 비즈니스 이전에 우리도 암의 위협을 받는 사람일 뿐이라는 답변과 함께 요구를 수락했다고 하네요. 지속성을 강조해라. 기업회의가 당장 돈을 더 쓸진 몰라도 협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매년 회차를 이어나가며 학술대회를 연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연말을 노려라. 차를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일즈 담당자에겐 달성해야 할 실적이 있고 실적이 합산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11월 말에 행사를 하면 통상 사무국 공간과 아침 점심 등 12,000불, 1,200만 원 상당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10번째, 경제 사이클을 명심해라. 경제가 불황이면 호텔은 휘청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이 있듯 부침이 심하다는 건 긴축이 있으면 완화도 뒤따른다는 뜻입니다. 그 때를 노려가며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행사 기획자에겐 협상이 일상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